건강의 비밀. 우리 몸은 정말로 생각의 산물이다. 의학계는 생각과 감정의 특성이 실제로 신체의 구조와 기능과 물질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존 해길린 박사, 양자 물리학자, 공공정책 전문가.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로 몸이 낫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플라시보란 실제로는 아무 효능이나 효과도 없는 설탕 등으로 만든 가짜 약 따위를 말한다.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면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실제 약을 먹었을 때보다 더 큰 효과는 없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원들은 인간의 마음이 치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때로는 약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존 디마티니 박사.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되면서 당신은 건강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감춰진 진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강력하다. 환자가 약을 먹으면서 낫는다고 진실로 믿으면 믿는 대로 받게 되고 따라서 나을 것이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엇이 그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약물에 의존할 수도 있다. 병이 심각하여 죽음에 이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약을 먹는 편이 현명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탐구해 보면 좋다. 그러니까 약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치료 방식은 나름의 효과가 있기에. 존 디마티니 박사. 심리치료는 약과 조화를 이루며 효과를 낼 수 있다. 통증이 있다면 약물로 통증을 완화해서 건강에 강하게 집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완벽하게 건강한 모습 생각하기는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주는 풍요의 대표작이다. 가슴을 열어 우주의 풍요를 느끼면 경의와 기쁨과 환희, 그리고 건강과 부와 좋은 성격과 같은 온갖 좋은 것을 얻으리라.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차단하면 불쾌함과 통증과 고통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고달프게 되리라. 리사 니콜스. 질병과 진단법만 해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 사실 그것들은 모두 약한 사슬이 끊어져 생긴 현상이다. 모두가 한 가지 원인, 곧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사슬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약한 곳이 끊어지게 마련이다. 벤 존슨 박사, 의사 에너지 치유 리더. 스트레스는 모두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더 많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와 결국 스트레스가 표출된다. 결과는 스트레스지만 원인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었고 다시 그 원인을 추적하면 사소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나온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든지 바꿀 수 있다. 작지만 긍정적인 생각 하나로. 인체는 병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어 우리에게 불안정한 관점이 있거나 사랑이나 감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신체의 신호나 증상은 끔찍스러운 것이 아니다. 존 디마티니 박사. 디마티니 박사는 사랑과 감사함이 우리 삶의 모든 부정성을 녹여 없애준다고 말한다. 사랑과 감사함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 흔히 묻는 질문이 있다. 몸이 병들거나 삶에서 불쾌한 일이 생기면 올바른 생각의 힘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가?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웃음이 최고의 약. 케이시 굿맨의 이야기.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내가 이미 나았다고 믿었다. 날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나았다고 믿었다. 내 몸에는 암이 전혀 없다고 여겼다. 나아지기 위해 내가 했던 한 가지는 아주 웃기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었다. 그저 웃고 웃고 또 웃기 위해서였다. 나 자신에게 그 어떤 스트레스도 주어서는 안 되었다. 자신을 치유하려고 할 때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진단을 받고서 완치가 될 때까지는 약 석 달이 걸렸다. 게다가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은 실시하지 않았다. 케이시 굿맨이 들려준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사하기가 치유에 미치는 힘, 믿음이 성취에 미치는 힘, 웃음과 기쁨이 질병을 녹여 없애는 힘. 케이시는 노먼 커슨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웃음을 자신의 치유 방법 중에 하나로 집어넣기로 결심했다. 노먼 커슨스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노먼에게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노먼은 스스로 치유되리라 믿었다. 석 달간 오직 웃기는 영화를 보면서 웃고 또 웃었다. 석 달이 지나자 병이 나았고 의사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했다. 우리 모두는 프로그램이 깔린 채로 세상에 나왔다. 그것을 자가치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상처가 나면 살이 나온다.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면역계가 박테리아를 처리하고 상처를 치료해준다. 면역계는 스스로 치유하도록 만들어졌다. 벤 존슨 박사. 정서가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질병이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세포 수백만 개를 버리고 동시에 수백만 개를 만들어낸다. 밥 프록터. 사실 우리 몸의 일부분은 날마다 새롭게 바뀐다. 어떤 부분은 몇 달이 걸리고 어떤 부분은 몇 년이 걸린다. 몇 년마다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것이다. 존 해길린 박사. 과학이 입증했듯 온몸이 몇 년 안에 새롭게 바뀐다면 어떻게 변질이나 질병이 몇 년씩이나 우리 몸에 머무를 수 있을까? 오직 우리 생각, 질병에 대한 생각과 질병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완벽한 생각을 하라. 병은 조화로운 생각이 깃들인 몸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불완전한 생각은 질병, 가난, 불행을 비롯한 온갖 악의 원인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이 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셈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생각하라. 나는 완벽한 생각을 한다. 내게는 완벽함만 보인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뻣뻣하고 민첩하지도 못한 몸을 완전히 바꾸었다. 내 몸은 아이처럼 유연하고 완벽하다는 생각에 집중하자. 뻣뻣하고 아픈 관절이 모두 나았다. 문자 그대로 하룻밤새 이렇게 되었다. 노화에 관한 믿음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과학은 우리 몸이 아주 짧은 시간에 새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노화된다는 생각은 제한적인 사고방식이니 이 생각을 의식에서 지워버리고 생일을 몇 번 보냈든지 몸은 만들어진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 다음 생일에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라. 케이크에 초를 60개나 꽂지 마라. 노화를 끌어당기고 싶지 않다면 아쉽게도 서구 사회들은 나이에 대한 생각이 굳어있다. 사실 노화란 존재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
완벽한 신체, 완벽한 몸무게, 영원한 젊음을 생각으로 얻을 수 있다. 완벽함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 당신이 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병든 세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를 그려라. 병은 의사에게 맡기고. 밥 프록터. 사람이 아플 때는 흔히 그에 대해 종일 이야기한다. 항상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따라서 그걸 말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라. 더 나빠지고 싶지 않다면 그 상태가 된 원인이 자신의 생각에 있음을 알고 되도록 자주 이렇게 말하라. 기분 정말 좋다. 아주 좋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라. 기분이 좋지 않은데 누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으니 고맙다고 생각하라. 오직 원하는 것만 말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 무엇도 붙잡을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에게 병이 오도록 초대하는 셈이 된다. 당신은 들으면서 병의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데 뭔가 생각을 집중하면 그것을 원한다고 요청하는 셈이다. 게다가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이 더 나빠지게 도와줄 뿐이다.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좋은 것에 관해 대화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저 자신의 길을 가라. 이때 그 사람이 건강해진 모습을 강력하게 생각하고 그때의 감정에 집중한 뒤에 잊어버려라.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 어떤 병에 걸려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한 사람은 기쁨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가능성과 희망을 느끼며 자신이 왜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지 집중한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질병과 고통과 슬프도다에 집중하기로 선택한다. 리사 니콜스. 사람이 몸에서 잘못된 부분과 그 증상에 완전히 몰입하면 그 상황이 지속될 뿐이다. 관점을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옮기기 전에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밥 도일. 명심하라. 불쾌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몸에 나쁜 물질을 집어넣는 것과 같음을. 프렌티스 멀포드. 행복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생체 화학으로 이어지고 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신체와 뇌 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점이 밝혀졌다. 우리 몸을 계속해서 만들고 다시 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존 해길린 박사.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으로 몸에 어떤 증상을 끌어당겼든 지금 바꿀 수 있다면 내면 외면 모두 지금부터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해져라. 행복은 느끼는 상태다. 당신에게는 행복 버튼이 있다. 지금 버튼을 눌러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떼지 마라. 몸에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몸이 제 할 일을 알아서 한다. 즉,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 벤 존슨. 기를 써서 병을 없애려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건강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것이다. 나는 신장이 재생되는 사례도 봤다. 암이 낫는 경우도 봤다. 시력이 좋아지는 일도 봤다.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 나는 비밀을 발견하기 약 3년 전부터 독서 안경을 썼다. 어느 날 밤 비밀을 수세기 전까지 추적하던 중 내용을 잘 보려고 안경에 손을 뻗었다. 그때 나는 갑자기 손을 멈췄다.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나는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사회적 인식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뭔가를 읽기 위해 손을 뻗어 안경을 집어드는 모습도 보았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현상이 내게도 나타났다.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내가 한 일이었다. 나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현상은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20살이었을 때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상황을 즉시 상상했다. 어두운 음식점에서, 비행기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렷하게 힘들이지 않고 보이는 상황을 상상했다.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또렷이 보여, 또렷이 보여. 또렷이 보인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과 흥분을 느꼈다. 사흘이 지나자 시력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안경을 끼지 않는다. 또렷이 보이기에. 이 이야기를 시크릿에 나오는 출연자 벤 존슨 박사에게 했더니 박사가 말했다. 사흘 만에 그렇게 되려면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요, 다행히도 몰랐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 수 있다고, 빨리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존슨 박사는 불치병을 자기 몸에서 쫓아낸 사람이었다. 나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에 비하면 시력이 회복되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다. 사실 나는 하룻밤이면 시력이 나아지리라 기대했기 때문에 사흘 정도는 기적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명심하라. 시간과 크기는 우주의 의미가 없다. 뾰루지나 질병이나 똑같다. 과정도 동일하다. 차이는 우리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니 당신이 어떤 고통을 끌어당겼다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뾰루지 크기로 줄여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앤 다음 완벽한 건강에 집중하라. 불치병이란 없다. 나는 늘 불치병이 내면을 바꿔서 치유할 수 있는 병이라고 이야기한다. 존 디마티니 박사. 나는 불치병이란 없다고 믿는다. 과거에 소위 불치라던 병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되었다.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가 만드는 세상에서 불치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세상에는 공간이 충분하니 당신도 와서 동참해도 좋다. 이곳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세상이다. 모든 좋은 것을 완벽하게, 풍요롭게 흘러 넘치는 세상이고 그 모든 것은 당신 내면에 있다. 천국 같지 않은가? 사실 천국이다. 당신은 자신을 바꿀 수도 치유할 수도 있다.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 내 이야기는 1981년 3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내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나는 비행기 사고를 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완전히 마비된 채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척추가 부서졌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추가 부러졌고 삼키기 반사작용이 고장나서 먹거나 마실 수도 없었으며 횡격막이 손상되어 숨도 쉴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눈을 깜빡이는 것뿐이었다. 물론 의사들은 내가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눈만 깜빡이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의사들이 나를 보고 상상한 미래였다. 하지만 나는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었다. 나는 다시 정상인이 되어 병원에서 걸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병원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마음뿐이었지만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나를 보고 사람들은 횡격막이 고장났으니 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다시 숨 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안의 작은 목소리는 계속해서 깊이 들이쉬어 깊이 라고 말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호흡기를 뗐다. 의사들은 설명할 말이 없어 어쩔 줄 몰랐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병원에서 걸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내 두 발로 걸어서 병원에서 나간 것이다. 의사들은 그 일을 믿지 못했고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자신을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요약해서 말하라면,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면 나는 한 문장으로 말하겠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모리스 굿맨 저술가 겸 국제적 연사. 모리스 굿맨은 기적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다. 모리스의 실화가 시크릿에 선정된 것은 마음에 담긴 어마어마한 힘과 무한한 잠재력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모리스는 선택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자기 내면에 있음을 알았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모리스 굿맨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낌으로써 건강을 되찾으라는 영감을 준다. 모리스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최대의 선물로 바꾸었다. 시크릿이 제작된 후 우리는 사람들이 시크릿을 본 후 병이 나았다는 온갖 기적적인 이야기를 접했다. 믿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관한 벤 존슨 박사의 명쾌한 이야기로 이 장을 끝맺으려 한다. 인류는 지금 에너지 의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주 만물에는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서 무엇이든 주파수를 바꾸거나 반대 주파수를 만들어 내기만 하면 바뀐다. 질병이든 감정 문제든 그 밖에 무엇이든 바꾸려면 그렇게만 하면 된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 멋진 일이다. 플라시보 효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다. 환자가 정말로 약의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자신이 믿는 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완벽한 건강에 집중하기는 외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모두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웃음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부정성을 내쫓으며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한다. 질병은 병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관찰 때문에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느끼면 거기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병이 더 나빠지게 만들 뿐이다. 차라리 좋은 것에 관해 대화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생각하라. 노아에 관한 믿음은 모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런 생각들은 의식에서 모두 내쫓아라. 건강과 영원한 젊음에 집중하라. 질병과 노화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귀 기울이지 마라. 부정적인 인식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비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상황이 눈에 띄면 그래 좋아,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이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게 하면 그 싫은 것을 근절하거나 제거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는 뭔가에 맞서 싸우기를 좋아한다. 암에 맞서 싸우고, 가난에 맞서 싸우고, 전쟁에 맞서 싸우고,
약물에 맞서 싸우고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고 폭력에 맞서 싸우려 한다. 무엇이든 원하지 않는 것에 맞서 싸우려 하지만 사실 그러면 싸움만 더 빚어질 뿐이다. 리사 니콜스.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해내게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싸움이나 다툼이나 고통에 정말로 화를 내면 거기에 에너지만 더해주는 셈이 된다.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그러면 저항감만 일어날 뿐이다. 헤일 도스킨, 섀도나 기법 저자.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버틴다. 카를 융, 1875년, 1961년.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버티는 이유는 어떤 것에 저항하면 아니야, 나 이거 싫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바로 지금처럼. 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정말 싫어 라는 강력한 감정을 전송하는 셈이고 따라서 그 감정이 당신에게 돌진해 오게 된다. 밥 도일. 뭔가에 저항하는 행위는 이미 수신된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다. 이는 헛된 노력이다.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여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일어난 일에 저항하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힘과 에너지를 더욱더 불어넣어 더욱더 엄청난 속도로 그런 상황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리하여 그 사건이나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기에. 반전 운동은 더 많은 전쟁을 야기한다. 마약 방지 운동은 실제로 마약이 많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원하지 않는 것, 마약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잭 캔필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없애버리고 싶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떤 문제에 온 에너지를 기울이는 것과 신뢰와 사랑에 집중하면서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고 배우려는 태도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리사 니콜스. 테레사 수녀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전 집회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 집회를 한다면 초대해 주세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비밀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녀가 세상에 무엇을 일궈냈는지를 보라. 잭 캔필드. 당신이 전쟁에 반대한다면 평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바꿔라. 굶주림에 반대한다면 사람들이 먹을 게 충분해지는데 찬성하는 쪽으로 옮겨라. 특정 정치가에 반대한다면 그 정치가의 적에게 찬성하는 쪽으로 바꿔라. 선거 중에는 가끔 사람들이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모든 에너지와 초점의 중심에 서기 때문이다. 헤일 도스킨. 세상 만물은 생각 하나에서 비롯되었다. 큰일이 더 커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생각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 사건이 계속 존재하면서 더 커지게 된다. 생각을 전환해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사랑에 집중한다면 그 일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증발하여 사라질 것이다. 명심하라. 이것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우면서도 멋진 문장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생기는 곳이 어디든지 그 누가 영향을 받던지 당신은 오직 자신만 바로잡으면 된다. 당신이 바라는 소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기만 하면 된다. 찰스 헤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알아차리는 일은 괜찮다. 그걸 뒤집으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게 얼마나 싫은지 이야기하고 늘 그에 대해 읽고 얼마나 끔찍한지 이야기한다면 안 됐지만 그것이 더 많이 생길 뿐이다. 잭 캔필드.
부정적인 일들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사건이 더 일어나게 만들 뿐 아니라 동시에 당신의 삶에도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진다. 뭔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은 당신에게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는 단서다. 그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는 않다. 당신은 오히려 큰일을 할 수 있다.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에 집중하라. 음식이 풍부하다는 생각에 집중하라. 원하는 일에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라.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사랑과 행복을 발산함으로써 세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이 내게 제임스, 내겐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물론 정보야 필요하겠지만 넘칠 정도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제임스 레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나 신문이 나쁜 소식을 전파한다고 그들을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세계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커다란 사건이 표제에 뜨면 사람들은 신문을 더 많이 사본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는 뉴스 시청률이 급상승한다. 이렇게 해서 신문과 뉴스는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전달해 준다.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언론의 행동이 결과라면 우리가 원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뉴스와 신문은 우리가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고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면 지금까지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관심을 차단하는 법과 그 대상과 관련된 감정에서 관심을 끊는 법을 터득하라.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일에 주의를 기울여라. 에너지는 주의를 따라 흐른다.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 진실하게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기근이 해소되리라. 허레이시오 보너 1808년, 1889년.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력이 조금씩 이해가 가는가? 좋은 일에 집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세상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게 끌어당기는 셈이다. 동시에 자신의 삶에도 좋은 일이 더 많아진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과 세상을 같이 끌어올리는 것이다. 법칙은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 나는 당신 내면의 비전과 목소리가 외부의 의견보다 더 깊이 있고 명확하고 커질 때 인생을 정복한 것이라고 말한다. 존 디마티니 박사. 세상이나 주변 사람을 바꾸는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당신은 우주의 흐름에 따라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찬양하면 된다. 리사 니콜스. 당신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가 당신의 모든 명령에 응답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책임을 지되 가능하면 가볍게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마라. 그런 뒤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감사하라. 우주는 풍요롭다. 사람들이 내게 늘 묻는 질문은 모두가 비밀을 사용하고 우주를 카탈로그처럼 이용한다면 물질이 동이 나버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들 그렇게 하면 은행이 거덜나지 않겠냐는 것이다. 조 바이텔리 박사. 비밀의 내용 중에서 멋진 점은 누구에게나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사람들 마음의 바이러스처럼 기생하는 거짓이 있다. 세상 모두가 잘 살 수는 없어. 자원이나 물질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 잘 산다는 건 불가능해. 이 거짓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탐욕스럽고 인색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감정들이 그런 경험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세상은 악몽을 꾸는 약을 삼키게 되었다. 사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충분하고도 넘친다. 힘도 충분하다. 사랑 역시 그렇다. 기쁨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무한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외부 현상만 보고 만물이 외부에서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필시 결핍과 한계가 보일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 무엇도 외부에서 스스로 생겨나지 않고 모두 내면의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았다. 마음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해지겠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생각하는 힘이 무한하듯 생각으로 창조하는 힘도 무한하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진실로 이해할 때 당신은 마음이 무한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지상에 내려온 모든 위대한 스승은 삶이란 원래 풍요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레이. 이 법칙의 핵심은 당신이 반드시 풍요를 생각하고 풍요를 그리고 풍요를 느끼고 풍요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로버트 콜리어. 그런 까닭에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새로운 자원이 나타나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존 아사라프. 벨리즈 석유팀의 실화는 인간이 자원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다. 벨리즈 천연에너지 회사의 이사진은 저명한 토니 퀸 박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퀸 박사는 인간 생리학을 가르치는 전문가다. 퀸 박사의 정신력 훈련으로 이 사진은 자신들이 벨리즈를 성공적인 석유 생산국으로 그리면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과감하게 수도 벨로판에서 약 50km 떨어진 스페니쉬 룩아웃이라는 곳에서 석유 탐사를 실시했고 1년이라는 단기간에 꿈과 비전을 실현했다. 벨리즈 천연에너지 회사는 다른 50여 개 회사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 땅에서 최상품 원유를 찾아냈다. 벨리즈는 마음의 무한한 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팀을 만든 덕분에 석유 생산국이 되었다. 그 무엇도 자원이든 기타 무엇이든 한계란 없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 한계가 생길 뿐이다. 마음을 열어 무한한 창조력을 받아들이면 풍요를 불러들이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 우리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눈을 떠서 주변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존 디마티니 박사. 가슴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서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멋진 점이다. 모두가 BMW를 원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똑같은 연인을 원하지도 않는다.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원하지도 않는다. 똑같은 옷을 원하지도 않는다. 다 말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조 바이텔리 박사. 당신은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이 경이로운 힘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창조할 수 있는 것에 한계란 없다. 생각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에.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인생을 창조해 줄 수는 없다. 타인을 대신해 생각해 줄 수도 없다.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그저 그와 비슷한 상황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게 될 뿐이다. 그러니 남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게 하라.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를 믿고 이를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 당신에게 부족한 게 있거나 당신이 가난하거나 병에 걸렸다면 자신의 힘을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주가 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주는 만인에게 모든 것을 준다. 불공평이란 없다. 로버트 콜리어.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 준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 당신과 모든 사람이 풍요로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믿어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공급에는 한계가 없다. 세상은 진정 장엄하다. 각 사람은 생각과 감정으로서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스스로 선택하라. 선택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기쁨, 사랑, 풍요, 성공, 행복 등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와서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 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 당신이 원하던 모든 일을 우주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위에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라. 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느라 힘 빼지 마라. 원하는 것을 모두 감싸 안아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리사 니콜스. 주위의 것들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리사의 현명한 말은 천금같이 귀하다.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이라는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대에 머무르게 된다. 성경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으로 건강과 부와 행복을 불러들이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이들은 축복의 힘을 알았다. 대다수 사람은 남들이 재채기를 할 때가 아니면 축복하지 않는데 이는 아주 유용한 힘을 묵혀두는 셈이다. 사전에 수록된 정의에 따르면 축복이란 신의 호의를 요청하거나 행복이나 번영을 주는 행위다. 지금부터 축복의 힘을 끌어내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축복하라. 찬양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나 일을 찬양하면 사랑을 보낸다는 뜻이고 사랑이라는 고귀한 파장을 보내면 100배가 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축복과 찬양은 모든 부정을 녹여버린다. 그러니 당신의 적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적을 저주한다면 저주가 당신에게 돌아와 해를 끼칠 것이다. 적을 찬양하고 축복한다면 부정과 불화가 해소되고 찬양과 축복에 담긴 사랑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축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대로 이동하여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리라. 과거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비밀의 중대한 부분을 놓쳤다. 그것은 바로 남에게 힘을 주고 남들과 나누는 것이다. 지금은 역사상 가장 멋진 시기다. 손가락만 움직여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껏 없었다. 데니스 웨이틀리 박사. 비밀을 알므로써 당신은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 세상과 자신에 관한 진실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밀을 아는데 내게 가장 큰 통찰력을 제시한 사람은 로버트 콜리어, 프랜티스 멀포드, 찰스 헤넬 그리고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다. 이 비밀을 알고 나자 나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당신도 그런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렇게 되면 생각의 힘으로 이 세상과 온 인류의 미래에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으리라.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 대상에 강력한 감정을 품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바꾸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 부정적인 일에 집중해서는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에 집중하면 그런 사건이 더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그런 사건이 많아진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신뢰, 사랑, 풍요, 교육, 평화에 힘을 모아라. 세상은 모두가 잘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으로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여 소원을 실현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축복하면 불화와 부정이 해소되고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인 사랑과 조화를 이루게 되리라.